다음은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얘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공식이 따로 없고, 지금 선생님이 저렇게 1번, 2번, 3번 열심히 저기 번호를 써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미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미분이 그냥 접선 구하는 거거든? 그럼 걔네 접선을 구할 때도 유형이 똑같아요. 이렇게. 뭐 곡선 위에 점을 주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원 밖에,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을 쏘는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원의 접선을 배울 때 쟤네 체계를 잘 잡아놔야 돼. 이 세 번째 유형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접선이기 때문에 직선인 거고요. 지금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4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2,4 요 점에서 접선을 쏴라 이거야. 그럼 접선을 쏘면은 뭐 대략 뭐 한 이렇게 뭐 2개가 나올 거야. 접선의 개수가 뭐 2개인 것도 항상 명심을 해야 돼. 이건 원 위에 점을 줬을 때는 유일하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요럴 때 기울기 정해지면은 아까처럼 기울기가 1이면 위로 아래로 2개 나오잖아. 요것도 지금 원 밖에 점이 있어. 원은 어디서나 대칭이니까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쏘면은 이거 무조건 대칭으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2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원 밖의 점에서 이제 접선을 구하는 경우는 그냥 이제 얘도 D는 R 요것만 갖고 이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거든? 근데 이 직선은 어차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이미 한 점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4를 지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기울기 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m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갖고 구할 겁니다. 원의 중심은 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정리해주면은 mx-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 이런 직선인 거야. 그럼 이 직선과 여기 있는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d를 써주는데 d는 루트, 자, 요거 제곱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0,0 대입하면 여기가 2m 플러스 4가 됩니다. 요게 지금 반지름 r이랑 같아요. 이렇게. 그럼 접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는데 일단은 요쪽에 이제 곱해주고, 루트하고 절대값을 한 번에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절대값도 벗겨지고 루트도 벗겨져.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니까 지금 2가 있고 얘도 2가 있잖아. 이거 그냥 다 약분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m 플러스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고요. 여기 제곱해보면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가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 오, 여기서 m제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4m이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어. 자, 내가 뭐 하는 거였냐면 접선 구하는 중이었고, 이 접선은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구하던 직선은 y 빼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 플러스 2 요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뭐 끝난 거야.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돼.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2개라 그랬거든? 분명히 2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D는 R을 만족하는 M을 구해봤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근데 내가 눈으로 봐도 분명히 접선은 2개가 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접선을 하나밖에 못 구했어. 지금 그림상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인 접선은 얘인 것 같아. 그쵸? 마이너스 4분의 3 대충.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이거 뭐 같냐?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뭐냐면 지금 요 점이 마이너스 2,4였는데 얘가 반지름이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y축의 수직으로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접선이 요거 또는 x는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2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요 2번하고 3번은 항상 접선이 2개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지금 얘를 만족할 수 있는 기울기를 찾는 방정식이었거든? 보통은 여기 2차 방정식이 떠, 원래는. 근데 우연히도 m제곱이 여기 지워졌지? 그러면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건 지금 기울기를 찾는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를 가진 접선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때 반드시 의심을 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 없는 직선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로로 가는 직선이다. 이런 거는 기울기 0이라 그랬지. 이런 건 방정식에 해로 나와요. 기울기 0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1차 방정식 나왔다는 얘기는 기울기 없는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은 그냥 요거 한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뭐 얘네들 전부 다 요거 갖고 구하는 거고요. 요거 갖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하나, 둘, 세 개를 다 해봤고요. 연습 하나만 해볼까? 211번 한번 해보죠. 211번. 뭐 방법만 알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숫자만 좀 달라진 거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림 그려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되겠죠. 원 그려놓고 원 밖에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쏘면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이 접선이라는 거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y 플러스 1은 x 빼기 2 요렇게 해놓고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습니다. 이때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몇 콤마 몇이냐? 마이너스 1,2.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요 거리가 이제 r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d를 볼 건데 마이너스 1,2라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그러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m에다가 상수는 마이너스 3이네? 이거 뭐 플러스로 바꿔줘 보죠. 절대값이니까. 됐어요? 요게 지금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요거랑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곱해주고 제곱을 할 건데, 그럼 여기는 지금 3 곱하기 m 플러스 1 요거의 전체 제곱이고요. 여기는 얘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져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9m 제곱인데 여기 6m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m이었는데 18m. 그 다음에 플러스 9인데 플러스 6. 이렇게. 자, 6으로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인 게 잘 보이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뭐 할만하죠? 그러면 두 기울기 근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답이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괜히 어차피 요거의 두 직선의 기울기니까 두 기울기의 뭐 곱이든 합이든 뭐 이런 거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나누셨어. 잘못 나눴어? 6. 그러네. 땡큐. 뭐 어차피
근데 뭐 m은 못 구했지만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3이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몇 개만 풀어보고 넘어갈까? 91쪽의 연습 문제에서 한 3문제만 풀어볼까? 214, 15, 16 스텝 2 3개만 풀고 다음 거 넘어갈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14, 15, 16 214번인데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죠. 이제 자주 보던 반지름이 5짜리인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이 있어요. 마이너스 4,3이면 뭐 대충 여기쯤. 그 다음에 B는 0, 마이너스 오면은 여기 y절편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원 위에 또 다른 점 C가 있대. 또 다른 점 C가 있대. C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A, B, C 삼각형 넓이를 만들 거거든. C가 여기쯤 있어. 그럼 A, B, C 이렇게 만들지. 이때 얘의 넓이라는 거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점 C가 여기 있는 A, 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비슷한 거 했었죠. 그럼 얘가 넓이가 언제 제일 멀어져? 요 직선 A, B 요거랑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C가 여기 있을 때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넓이만 점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난 지금 얘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요 접선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A, B와 평행한 거지. 그럼 이제 A, B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8. 그럼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당연히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요 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 그래서 y는 그냥 공식으로 할까? 기울기가 주어지면 요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찾고 있고요. 얘 반지름이 5였죠? 대입해주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고. 공식을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접선을 찾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얘랑 접해야 되는 거지.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2x 플러스 y 빼기 b는 0.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 요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5분의 0 놓고 0 놓고 마이너스 b인데 그냥 뭐 b라고 해주죠. 요게 반지름 이제 5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5인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b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5니까 접선이 2개 나와요. 접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인 접선상 위아래로 2개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뭐 얘겠죠. 그림상. 따라서 정답이 기울기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양수인 거 5루트 5인 걸로 골라주면 되겠죠. 됐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도형 전반에 걸쳐서 좀 나옵니다. 언제 가장 멀어지냐 뭐 이런 것들이지. 나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번 보면은 문제가 좀 길지만 이게 이제 반지름이 뭐 2짜리인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얘는 지금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이래. 그리고 이 b가 뭔지 모릅니다. 얘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서 x절편 위에서 이렇게 쏴서 접선을 그었는데 요 문제에서 하는 설명을 좀 요약을 해주면 요거 지금 반지름은 이제 2짜리고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0이고요. 여기는 뭔진 모르지만은 뭐 x절편이야 이렇게 됐어? 근데 접선을 쐈더니 저기 접점이 생겼어요. 요 점이 생겼는데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2다 이 정도를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는 거냐? P 구하라고 그랬냐?
PAB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pH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겠네. 맞아? 자, 그래서 이 문제, 자, 봐봐. 답지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를 보기보다는 얘 좌표를 x1, y1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P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쳐. 그러면 저건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요거였잖아? 그럼 P에서의 접선은 여기다가 x1 하나, 여기다가 y1 하나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써버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때 얘가 지금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해줄 건데 얘가 뭔지를 모르죠. 얘가 뭔지를 몰라서 물음표라고 써놨는데 문제에서 준 힌트를 한번 활용해 볼게. 내가 여기를 x1, y1이라고 해놨다는 거는 여기가 x1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AH 요 길이는 요 좌표에서 요 길을 빼버린 거지. 그러면 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x1 플러스 2가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 길이는 2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2x1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렇게. 됐나? 그때 요 녀석의 좌표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x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걸 더해주면은 여기는 3x1 플러스 4,0 이런 식이 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x1 곱하기 3x1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x1을 구할 수가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해보면은 3x1 제곱 4x1 빼기 4는 0이다. 인수분해 되나? 4, 2, 3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x1이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뭐 양수니까 요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자리가 3분의 2였단 얘기는 여기가 3분의 2였단 얘기는 y 값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높이를 알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뭐 이제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푸는 게 이제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건데 썩 마음에 안 들죠. 썩 마음에 안 들죠.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금만 더 쉽게 해볼게요. 뭐 하는 거냐면 접선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면은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접점이었죠. 접점이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랑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 직각이지. 자, 여기 직각의 직각이야. 이거 소자 공식 뭔지 알아요? 직각의 직각? 나랑 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2 때 배우는 건데 여기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야. 이렇게.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거 알아요?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아? 알아 몰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몰라요? 근데 얘 우리 그 앞에서 보면은 막 파푸스의 중선 정리 막 이런 것도 했잖아. 그치? 그런 게 우리 중2 때 피타고라스에 나오는 건데 파푸스보다도 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자 공식. 왜 소냐면 이게 시옷 오 이렇게 생겼잖아. 한글 소처럼 생겼잖아. 근데 얘는 항상 여기 직각 이렇게 떠줘야 돼. 직각. 난 이게 그냥 내가 눈으로 볼 때 소처럼 내가 소자 공식을 그냥 불렀거든.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 사람이 다 보는 게 거기서 거긴가 봐요. 근데 여기서 공식이 왜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 그리고 봐봐. 여기 각을 동글, 여기는 x라고 할게. 그럼 더하면 90도지. 맞아? 근데 보면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x야 자동으로. 여기도 동글이야. 그럼 세 개가 전부 다 닮음입니다. 닮음이야. 그래서 얘네 닮음비를 볼게요. 무지하게 많아.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 길이를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두고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H 뭐 이렇게 줄게요. 그럼 하나만 봐보면 일단 요거 있지. 조그만한 거. 얘하고 요 큰 거 한번 닮은 비로 볼게. 자, 여기 조그만 삼각형 있죠. 얘 빗변은 A지. 이렇게. 큰 삼각형의 빗변은 C죠. 그럼 A 대 C 요게 닮은 비일 거야.
맞지? 근데 조그만 삼각형에서 여기 동그리 있는 각쪽이 x예요. 큰 삼각형에서 동그리 있는 각쪽이 a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보면은 a의 제곱이 x 곱하기 c 이런 게 나와.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면은 자 a의 제곱이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지 이렇게. 이게 그림으로 외웁니다. 그림으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왼쪽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됐어요? 대칭으로 오른쪽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렇게. 됐어? 그럼 두 개 외웠지? 왼쪽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오른쪽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됐네? 그 다음에 또 얘랑 닮은 비를 보잖아? 그러면 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거 얻어낼 수 있어요.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됐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다시. 뭐 옛날 일화를 얘기해주면은,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내가 재수했다고 얘기해줬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안 해서 이걸 몰랐어. 근데, 재수할 때 말해준 것 같은데, 파푸스 얘기하면서, 저 수학의 바이블 저자가 민경도라는 선생님인데, 그 쌤한테 내가 수학을 배웠어. 재수학원에서. 그 사람이 이제 파푸스의 정리도 그때 막 이제 알려주고, 이것도 이제 그때 무지하게 막 알려줬어.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됐어요?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됐어요? 이게 세 개.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는 뭐냐면 이건 닮은 비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직각이 이렇게 두 개 있었지. 직각이라는 거는 밑변과 높이를 쓸 수 있는 거야. 수직이기 때문에. 그럼 얘의 넓이를 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가 넓이지. 근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해도 넓이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랑 곱한 건 얘랑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랑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4개 공식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많이 나옵니다. 수능 시험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피타고라스라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알겠어요? 피타고라스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피타고라스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숫자 공식 4개. 왼쪽, 오른쪽, 가운데, 넓이 4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 중심이랑 그어보니까 여기 좀 삼각형이 길긴 하지만 여기 숫자 공식이 나왔지. 숫자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2라는 거밖에 없어. 반지름이 이제 2였기 때문에. 맞아?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둔다면은 요 길이는 x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요 길이는 x1이 될 거고 아까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길이가 지금 2란 말이지. 2.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배였으니까 여기는 2x1 여기까지 똑같아요. 뭐 요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 길이의 제곱 2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3x1 플러스 아까랑 똑같은 방정식이 굉장히 이제 쉽게 나오죠. 맞아? 굳이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서 막 대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길이를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뭐 원방이든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이든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만 항상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거 216번 요거 문제 푸는 거는 좀 쉬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자, 얘는 지금 원이 있는데 중심이 0,3 반지름이 뭐 루트 2니까 대략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런 원이고요. 0,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문맥상 a가 당연히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접선을 긋겠지. 대충 그냥 뭐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그럼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수직이래? 수직이면은 좀 가까워야겠는데 한 여기쯤? 요렇게 그은 게 수직이래. 됐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0,a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절편은 a고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요 기울기, 요거를 찾는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 두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m을 찾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다. 예측을 해줘야 돼. 그렇잖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 중심은 0,3이고요.
요 직선은 mx-y 플러스 a는 0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볼 거야. 그러면 d는 루트 뭐 맨날 귀찮지만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0 넣고 3 넣고 그럼 a-3 요게 지금 d인데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2루트 2?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이쪽에 곱해주고 정리를 할 건데 어차피 이쪽에 절대값 있고 이쪽에 루트 있으니까 하던 대로 제곱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어지러워. 왜냐면 a도 있고 m도 있지. 근데 여기서 a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그냥 a 빼기 3의 제곱으로 전개 안 하고 쓸게요. 숫자니까. 여기는 이제 8이 됐고요. 그럼 여기가 m제곱 플러스 1이야. 나 지금 뭐 찾는 거? 얘 찾는 거지? 얘 찾는 건데, 얘를 그냥 8 나눠버리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m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어. 플러스 1 마이너스 8분의 a 빼기 3의 제곱, 이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냥 1차항이 없을 뿐인 거야. 요 두 기울기의 합이 0인 거야, 그냥. 두 근의 합이 0인 거야, 지금. 두 근의 곱이 바로 요거. 이게 상수항이잖아. 이게 지금 두 근의 곱인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그러면 1 빼기 8분의 a 빼기 3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이항 해보면은 a 빼기 3의 제곱이 16이고요. a 빼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따라서 a는 7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a가 뭐 양수라 그랬냐? 그럼 a가 7이겠죠. 여기 위쪽에 있는 거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위쪽에 7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런 게 수직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굉장히 이제 물어보기 좀 좋은 그런 문제인 거야. 내가 이제 접선을 찾는 방정식, 접선을 찾는다고 하지만 밖에서 그런 거는 그냥 m을 찾는, 기울기를 찾는 방정식을 세우게 돼 있어. 내가 이걸 칠 때까지만 해도 d는 r을 놓을 때 난 이게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곱을 하고 나면 2차 방정식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과 계서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 하겠지, 선생님이. 맞아? 기억을 꼭 해둬야 되는데 재밌는 걸 알려주죠. 자, 보세요. 요 문제랑 연관되는 건데 어떤 원 밖에서 접선을 쏘는데 접선 한 2개 나오죠? 이 2개가 언제 수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언제 수직이 되는지. 예, 약간 예제로서 아주 쉬운.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 2짜리인 거 한번 갖고 올게요. 여기 여기 마이 이런 거 있어. 자, 이 밖에서 이렇게 쏠 거야. 너무 멀면은 이 각이 작아지겠지. 맞아? 또 너무 가까우면은 너무 각이 벌어지겠지. 적당하게 직각이 나오는 거리를 약간 생각해. 약간 태양계에서 골디락스 존이라 그러나? 뭔지 모르니? 적절하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점을 생각을 하는데 한 어디쯤이면 이 접선이 직각이 나올 것 같냐? 좀 잘 보이는데 사실 어디인 것 같냐? 내가 하나 찍어줄까? 여기 있지. 2,2 저기서 그으면은 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직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러면은 수직이 나올 수 있는 점이 4개가 지금 보이네. 맞아? 여기는 뭐 2, 마이너스 2 여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2 여기서 긋는 거는 전부 다 접선이 수직이 되겠어. 자, 더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는 말하자면 이 정사각형이잖아? 원에 매접하는 정사각형이지? 원에 매접하는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말하자면 이게 약간 원기둥이면은 여기 이제 박스를 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수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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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이겠지? 맞아? 그럼 내가 이 박스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회전을 하면 이렇게 자취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긋는 건 전부 다 수직입니다. 무수히 많아요. 요 점에서 긋는 건 전부 다 수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박스를 돌린다고 생각하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취가 요렇게 원으로 나왔어요. 요 위에서 긋는 접선은 전부 다 수직인 거야. 근데 이 자취가 뭐냐면은 생각해봐. 자, 요거 반지름이 2짜리였죠, 원이?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이건 2루트 2지. 반지름이 2였으니까 요거는 피타고라스 1대 1대 루트 2배인 거지.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배인 원이 있지. 요 위에 있는 점들에서 접선을 쏘면 무조건 수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원래 주어진 원이 요렇게 이제 반지름이 2짜리인 게 요렇게 있었지? 여기서 반지름을 루트 2배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수직이 나옵니다. 괜찮아? 그럼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 자, 어떤 이제 원밖에 점이 얘가 있었대. 그럼 여기서 그런 게 수직이라 그랬지? 그럼 분명히 저 점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R제곱이지? R을 루트 2배를 한다는 얘기는 R제곱은 2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원의 R제곱짜리를 여기를 2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이런 원이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원. 이 위에 이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0,a를 대입해버려요. 그냥 나와버렸죠.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또 나오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얼만큼 아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도 그렇고 문제 푸는 정확도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수직이 되는 요 또 다른 새로운 원. 이건 반지름이 루트 2배가 되는 원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뭘 아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 가서 잘 안 알려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얘를 할 건데, 얘는, 직선 할 때 잘 이해를 했다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직선 할 때도 어려웠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팽팽 돕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 직선 할 때 뭐 했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지나가요. 둘이 만나는 교점이 생겼어. 이렇게. 그럼 교점이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 대입해도 0이 나오지. 이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새로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자고 했었냐면은, 두 직선을 그냥 갖다가 더해버려. 대신 한쪽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뭐 상수배, K가 뭐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어요. 요것도 어차피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거 직선이야. 직선인데 여기다가 내가 X1, Y1 대입하면 0이고 0이지. 무조건 이 점을,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를 지금 여기 써먹는 거야.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원이 이렇게 있어. 둘이 만났어. 원은 보통은 접하지 않는 이상은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요렇게 두 개 생기지. 맞아? 그럼 요 교점, 얘하고 얘를 지나가는 새로운 또 다른 원을 생각하는 거야. 또 다른 원. 그러면 지금 식이 좀 길어지겠지만 일반형으로 쓸게요. 보통 일반형으로 많이 써서 여기서 요 원의 방정식이 지금 요거야. 요 원의 방정식이 지금 요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를 지나는 새로운 원은 이렇게 뭐 무수히 많거든? 무수히 많아요? 그럼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저기 기존에 있던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K배만 해서 더해버리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요것도 교점이 두 개긴 하지만 여기 아래 써있죠? 여기 참고하세요. 요 교점을 선생님이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할게요. 원에선 연립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어차피 요 점은 여기 대입하면 0 나오고 여기 대입해도 0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요 두 원의 방정식 그냥 갖다가 더했어. 그럼 요 새로 생긴 요 식을 볼게요. 이 식 보면은 x도 2차, y도 2차인데 개수가 둘 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지. 개수가 똑같으니까 저것도 원방이야 일단. 쟤도 원방이라고 이제 인정해야 돼요. 쟤도 새로운 원방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x자리에 x1, y자리에 y1, x1, y1 다 대입을 한다. 그럼 이거 무조건 0이고 이거 무조건 0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새로운 원방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점도 지날 수밖에 없지. 이해돼?
얘랑 논리는 똑같은 거야. 근데 직선에서 원으로 발전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원이 지금 크로스 됐어. 만났어. 그때 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랑 얘랑 그냥 k배에서 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제곱이 없어져요. y제곱이 없어져요. 그러면 원방이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방지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없어지지? 사실 이걸 마이너스 1을 한다는 얘기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는 거거든? 그럼 빼면은 제곱은 다 날라가? 그럼 x끼리 빠지고, 그럼 x끼리 빠지면은 개수가 a 빼기 a 프라임 x 이렇게. y끼리 빠지면 b 빼기 b 프라임 y. 상수끼리 빼면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런 방정식이 나와. 이건 몇 차식? 1차식이지. 요거 직선이지. 직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걸 대입하면 0은 무조건 나와. 그렇잖아. k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그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알겠어요? 얘를 이름을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잘 안 하나 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하는데 보통은 여기 두 원의 공통현이라는 게 요거잖아. 공통현. 그지?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됐어? 그 얘는 더 이상은 뭐 더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쟤도 이해가 그냥 되는 거야 원래. 알겠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이 생겼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무수히 많은데 얘를 표현하는 식은 그냥 갖다가 더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k가 마이너스이 되면 공통현이 나온다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하면 원방도 끝입니다. 자, 필수 예제 18번 보면요. 방금 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의 이 교점 여기 두 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이런 건 공통현이라고 했고요. 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여기서 요거를 그냥 갖다가 빼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빼버리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그래서 x제곱 y제곱 싹 다 날라가고 거꾸로 뺄까? 뭐 상관없겠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 x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a y 상수는 플러스 8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그냥 a를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크게도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제일 작게도 그릴 수 있어요. 맞죠? 이 무수히 많은 원을 대변하는 거는 저 원을 두 개를 그냥 갖다가 더하는데 여기 원방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더하는데 한쪽에다가 k배를 해서 더하면 된다. 근데 기왕이면은 그냥 여기 식 적은 데다 k배 하는 게 좋지 않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원이 지금 무수히 많은데 그 와중에 어떤 1,1이라는 점을 딱 지정을 해줬어. 그럼 얘가 지나야 되는 점이 이 점, 이 점, 이 점 3개로 정해진 거지? 그럼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1,2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기 만족하는 k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까지는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해볼게요. 공통현의 길이. 자, 원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은 2짜리네요. 하나는 중심이 2,2고요. 반지름은 루트 8인가 봐요. 대충 이제 원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이제 2짜리인 원이 있고요. 중심이 여기면서 반지름이 루트 2면은 뭐 또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네.
원점을 지나가니까 대충 그려줄게요. 이렇게. 두 원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공통인 현의 길이야. 공통인 현이라는 건 요 점하고 그었을 때 요렇게 요 길이야. 그럼 선생님이 누누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을 찾아야 돼? 이 점을 찾아야 돼? 그럼 막 얘를 연립하려고 하지. 얘를 연립을 하려고 이 두 원을 연립하려면 어차피 이거 없애려면 빼는 수밖에 없어. 그럼 빼면 뭐가 나와? 빼면 그냥 직선이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공통현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은 안 나와. 근데 굳이 연립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 그냥 빼버려? 그럼 4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직선이지. 뭐 4로 나눠버리면은 그냥 이런 직선이 나왔지. 얘가 뭐냐면은 그냥 이 직선이야. 이 직선. 알겠어요? 뭐가 이상하다? 그치. 마이너스 4가 없지. 이렇게? 됐나? 그럼 이 직선인데, 그럼 얘 가지고 뭐, 이 점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요 직선을 다시 여기다가 연립하면은 저 점을 구합니다. 다시 연립하면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그게 빠를 수도 있긴 해. 연립은 잘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연립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길이를 어떻게 찾나? 우리가 어떤 길이를 찾을 때는 항상 이제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피타고라스. 보면은 여기 중심이 얘가 0,0이었죠. 맞아요? 내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죠.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요. d를 잽니다. 좀 직선 이항해 놓으면은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니까 0,0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죠. 이렇게. 됐어요? 요게 지금 d인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뭐 이 길이 그냥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요 길이를 뭐 이제 L이라고 하면은 2의 제곱은 2분의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L의 제곱이란 것 같다. 그럼 빼면은 4 빼기 2분의 1은 2분의 7인가? 2분의 7. 따라서 L은 2분의 루트 14. 따라서 현의 길이는 루트 1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다. 사실 얘도 뭐 연립을 해서 요 점을 구할 수는 있지만 원에서는 잘 안 하는 짓입니다. 점의 좌표를 찾는 건 잘 안 하는 짓이고요. 사실 뭐 문제를 풀어주면 더 뭐 풀어주겠지만은 일단 숙제를 한번 해오고요. 95페이지까지 숙제로 하고 실력업은 일단은 안 해도 돼요. 어려우면 95페이지까지 숙제로 하고요.